사이판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약 30분을 더 들어가야 하는 로타섬에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는데 예쁘고 멋진 장소들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 사이판 국제공항에 정면 바라봤을 때 왼쪽에 이렇게 경비행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로타, 티니안, 괌 등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은 또 여행은 처음이라 어떤 느낌일지 기대가 됩니다. 실내가 아니라서 에어컨 없고 좀 무섭긴 한데. 제가 탈 경비행기 탑승장을 잠깐 구경하고 체크인을 하러 왔습니다. 티니안 카운터 왼쪽에 있네. 이 경비행기는 최대 7명의 승객을 태우고 가는데요. 개인 수화물은 최대 9kg까지 허용됩니다. 그리고 예약 시 본인의 몸무게를 적어야 하는데 실제 체크인할 때 이렇게 저울에 올라가서 내 몸무게를 체크하는 재미있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출발 전에는 에어컨이 나오는 휴게실에서 기다리면서 캐리어가 콩볼리 싫어서 외국에서 안전과 관련된 영상을 보는데 이런 영상도 나와요. 근데 이거를 왜 알려주는지 모르겠네. 잘 외워. 보딩 시간이 되어 비행기에 탑승하러 가고 있습니다. 경비행기라서 실내가 굉장히 좁습니다. 타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보통 안전교육을 비행기 기내에서 진행하는데 이 경비행기는 입구 앞에서 타기 전에 조종사분과 조촐하게 진행을 합니다. 이 경비행기가 하늘로 뜨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실제 기내가 꽤 시끄러운 편이긴 합니다. 사이판에 있는 내내 날씨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이 로타를 다녀오는 1박 2일은 꽤 좋은 편에 속했습니다. 사이판 본섬에서 로타까지는 약 30분 걸리고요. 기내가 엄청 덥지는 않아서 좀 졸기도 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드디어 신비의 섬 로타로 도착을 했고요. 무사히 착륙까지 잘 마쳤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로타 국제공항이에요. 타는 것과 동일하게 내리는 것도 살짝 일입니다. 땡큐. 수화물의 경우에는 양 날개에 무게를 나눠서 양쪽에 싣더라고요. 이미그레이션이 있긴 한데 따로 직원분들 있거나 하진 않아요. 7명의 짐이기 때문에 금방 수화물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로타섬 자체는 대중교통이나 걸어서 여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기 전에 미리 렌트카도 예약을 했어요. 저희 순서가 되기 전에 잠깐 공항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현재 사이판의 렌터카 사무실은 지금 보시는 이곳 한 곳뿐이고요. 원래 다른 곳도 있었는데 문을 닫았다고 하네요. 어우, 좋아 쾌적해. 저희가 1박 2일 동안 타고 다닐 차량입니다. 심플하고 깔끔했습니다.
운전석은 우리나라와 동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이 로타섬 자체 인구가 정말 적기 때문에 도로가 생각보다 한적합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다 보면 반대편에서 드물게 차량을 만날 수 있는데 거의 열의 9은 반갑게 서로 인사를 하기 때문에 미리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로타라는 요 조형물들이 한 두 군데 있어서 내려서 사진도 잠깐 찍었습니다. 이쪽 바르마섬을 거닐다 보면 로타라고 적혀있는 이런 상징성 있는 다른 옷입니다. 내린 김에 바로 앞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해변가가 있어서 잠깐 구경을 하고 숙소로 이동하기로 했는데 바닷물이 진짜 투명하고 깔끔해서 깜짝 놀랐어요. 멀리서 봐도 바닥이 다 보입니다. 저 밑에 고기들 보이네. 움직이는 검은색 물고기 보이시죠? 숙소에 들어가기 전 잠깐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들렀는데 익숙한 제품들도 눈에 들어오네요. 로타 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이판 본섬보다 물가가 한 2배에서 3배 정도 비싼 거는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다양한 물건들을 팔고 있더라고요. 저희 숙소인 코랄 가든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시원한 레몬물도 한 잔 마셨고 잠깐 내부를 구경하는데 날씨가 정말 좋아서 바다가 엄청 예쁘더라고요. 다용도실에는 전자레인지, 개수대 등도 있었어요. 저희가 묵었던 2층 방의 모습인데 생각보다 넓고 깨끗해요. 뷰가 한상이에요. 화장실은 어쩔 수 없이 조금 낡았는데 불편함은 별로 없었습니다. 내부 시설도 꽤 준수했어요. 점심을 먹기 위해서 송송마을 시내에 있는 피자리아라는 식당에 왔습니다. 워낙 작은 마을이라 굿즈도 식당에서 팔더라고요. 메뉴는 피자 하나 그리고 샐러드를 시켰는데 음료까지 포함해서 2명 기준으로 5만원 정도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 피자 맛은 생각 이상으로 좋았어요. 양도 꽤 많아가지고 남은 건 포장해서 다음날 아침에 먹기도 했습니다.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하다가 너무 예쁜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잠시 멈춰서 구경을 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숙소에서 굉장히 가깝게 있는 이 송송마을 전망대, 지금 영상에 우측에 보이는 저 장소로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실수로 정말 엉뚱한 곳을 저희가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인적이 정말 드물고 진짜 일부러 찾아오실 필요는 없는 그런 장소예요.
차량으로 거의 30분 정도 이 산길을 따라서 올라와서 도착한 곳인데, 이곳의 명칭은 사바나 피스 메모리얼 파크라고 해서 아마 태평양 전쟁과 관련된 장소일 것 같고, 이제 위령비 같은 게 있더라고요. 다음으로는 로타섬에서 가장 기대했고 실제로 너무 예뻤던 곳인 스위밍홀에 도착했습니다.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지형으로 해변가에 작은 미니 수영장 같은 공간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실제 지역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즐길 정도로 수심이 얕습니다. 물론 바다 쪽으로 좀 가까이 가면 꽤 깊어지기는 합니다. 이곳의 바닷물은 진짜 맑고요. 공간 자체가 크진 않더라도 작은 물고기들을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물고기들을 보고 싶으시다면 바위 쪽 틈새를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는 개수대도 있고 테이블과 쉬는 공간도 이렇게 있어요. 저쪽은 화장실인 것 같은데 여기 화장실이랑 샤워 시설도 있는 안에 경계면이 있는데 실제 저희 걸을 수 있고 약간 계단식 면처럼 되어 있어서 몸에 마을로 돌아와서 저녁에는 송송 마을에 있는 다른 식당에 방문을 했습니다. 음식 맛은 굉장히 무난했고요. 피자집도 그렇고 마치 한식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비싸긴 해. 자, 이제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네. 비가 생각 이상으로 많이 내려가지고 그칠 때까지 차 안에서 좀 기다렸습니다. 송송 스포츠 파실리티 맞은편에 보시면 이렇게 톤가 케이브로 가는 길이 있고 저기 바로 무슨 세계수 같은 나무가 있네. 비가 그치고 방문한 곳은 바로 톤가 동굴입니다. 이곳은 천연 자연 동굴로 굉장히 신비롭고 몽환스러운 장소라고 저는 느꼈어요. 사이판은 대부분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조형물도 볼 수 있었고 지금 보이는 이 계단을 올라가면 동굴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는데 이런 동굴 입구에는 한자로 뭐라 써져 있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에 대한 자료가 많진 않은데 좀 찾아보니 이제 역시나 전쟁 때 피난처로 활용되었던 공간이다 라고는 하더라고요. 네, 너 최고인데요? 내가 지금까지 가본 동굴 중에 제일 멋있는 것 같아. 네. 한번 이런 데가 있는데 왜 안 알려졌지? 거의 나 후기 뭔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그런 느낌도 받았는데요. 우연히 찾은 거라서. 나 이런 동굴에서도 풀이 자라는구나.
보통 이제 동굴을 생각하면 들어왔을 때 굉장히 시원해야 되는데 이 통가 동굴 내부는 상당히 습하고 더웠습니다. 이 동굴 자체가 깊지는 않거든요. 아마 이 동굴 위쪽에 왔다. 새 둥지가 있었나 봐요. 굉장히 예쁘게 생긴 새였는데 현지인들은 여기 올 일이 없고. 그러니까요. 이게 인기척이 나니까 자기 둥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살짝 위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여기가 실제 피난처로 쓰였다는 것은 지금 보이는 모형이죠. 이런 모습들을 보고 유추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나무가 어렵게 방문한 김에 다양한 포즈를 취하면서 이렇게 기념 사진도 몇 장 남겨 보았습니다. 포즈를 크게 팩트 취해야지 찔러지니까. 여기가 사이판 로타의 비치의 모습입니다. 오전 시간이라 파도도 잔잔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렌터카의 기름을 풀로 채우기 위해서 주유소에 잠깐 방문을 했고요. 다시 로타 국제공항으로 도착을 했네요. 탑승구는 먼저 도착했던 반대쪽에 있으니까 똑같이 체크인할 때는 몸무게를 쟀고 비행기 시간보다 좀 이르게 도착해서 잠시 기다렸습니다. 대박. 우리 한창 전에 골프를 쳤지만 이제는 오늘 보여드린 로타 1박 2일 여행 기록은 여기까지인데 어떠셨나요? 아직 마지막 일정이 남았으니 곧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